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인포메이션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어, 일단 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엔트로피라는 거는, 뭐, 저기, 이렇게, 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머신 러닝,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는, average information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정보가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정보를 코딩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로그 2를 사용을 한다면은 몇 비트가 필요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거를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트 수는 이제 조금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average information인데 average information이라는 게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수식처럼 지금 I of X라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뜻하고요.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로그의 probability 역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로그 probability 역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p of x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다시 p라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평균을 갖다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expectation의 정의에 의하면은 엔트로피는 바로 뜻이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이건 다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그러면 x가 뭐 바이너리면 0 아니면 1 뭐 두 가지 케이스고요. x가 가질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바로 로그 px를 해당되는 probability로 weight을 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summation을 갖다가 한다는 뜻은 그냥 이제 그 weighted average를 갖다가 구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exampl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엔트로피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그래서 이제 어제도 들었던 example이긴 하지만은 자, 두 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sun이라는 이벤트, 하나는 rain이라는 이벤트. 각각의 이벤트들이 일어날 확률은 반반, 50%, 50%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써니는 어, 예를 들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X1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이제 레이니는 뭐 X2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P of X1은 2분의 1이고요. P of X2도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인포메이션은 각각 sun이라는 이벤트의 인포메이션과 rain이라는 이벤트의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다 각각 로그 그다음에 비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 2 베이스로 하고요. 그다음에 probability 역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은 sun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1비트가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레이니도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인포메이션은 로그 2의 2 그래서 1비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1비트가 필요하고요. 그럼 평균적으로 몇 비트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1비트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그리고 또 다른 1비트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해서 평균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1비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sun인지 rain인지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트 수는 1비트다. 뭐 반반 일어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one 그러면 sunny, 뭐 zero 그러면 이제 rainy,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one bit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 sunny가 75%, rainy가 25%라고 하면은 그러면 sunny일 확률이 4분의 3, rainy일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인포메이션들을 보게 되면은 써니인 경우에는 log 2의 probability 역수인 3분의 4, rain인 경우에는 log 2의 4. 그럼 이제 요거는 뭐 딱 떨어지니까 2비트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fractional bit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각각 해당되는 값에다가 일어날 확률 값들을 곱해갖고 모든 케이스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 죠? 곱하기 로그 2의 3분의 4비트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4비트. 요거를 계산하면은 대략 0.81비트.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0.81비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출발을 보면은 사실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커뮤니케이션 통신 이론에서 두 개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합니다. 그럼 통신에서 두 개의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만큼까지 압축을 할 수 있는 Ultimate Data Compression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엔트로피가 제공을 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 그 정보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트 수. 즉 그것이 Ultimate Data Compression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fundamental한 퀘스천은 뭐냐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정보를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최대한 보낼 수 있는 정보량 ultimate transmission rate이 얼마인가. 자, 이거는 채널 capacity에 의해서 답이 주어지는데 뭐 지금 우리가 communication theory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채널 capacity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94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보낼 때 만약에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증가시키면 이제 더 많이 정보를 보내면 그러면 에러가 일어날 확률도 더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에러가 생길 확률은 늘어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에러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셰넌이라는 분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증명을 했고 실제는 뭐냐 그러면은 채널 캐패시티 밑으로 커뮤니케이션 레이시 채널 캐패시티 미치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뭐 많이 보내건 적게 보내건 같은 양의 에러가 발생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채널 캐패시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채널 캐패시티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하수도 관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하수도 관 중에서 관이 작은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죠. 그래서 관이 큰 거는 훨씬 더 쭉쭉쭉쭉쭉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캐패시티가 더 큰 거고요. 관의 크기가 작은 거는 채널 캐패시티가 더 작은 거죠. 그런데 그 capacity 밑으로만 우리가 정보를 보내면은 같은 양의 에러가 발생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은 거의 전 분야에 이런 인포메이션 티어리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놀라움, surprise, 불확실성, uncertainty, 그리고 기대하지 못하는 정도, unexpectedness.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역수로서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average information은 이제 entrop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example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샤논의 엔트로피는 discrete한 경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랜덤 베리어블이 discrete한 경우, 그러니까 뭐 0, 1 아니면 1, 2, 3 딱 이렇게 어떤 discrete한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개수는 딱 유한계죠. 뭐 1, 2, 3, 4, 5, 6, 7, 8, 9, 10 10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든지. 자, 그래서 그 이 샤논 엔트로피의 특징 을 보게 되면 이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non-negative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probability 곱해가지고 로그 값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로그 값을 계산해 보면 로그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포지티브 하죠. 로그 값은 그 다음에 거기에 probability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뭐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언제 엔트로피가 0이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뭐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X1, X2, X3.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X1이 일어날 확률이 1이고요. X2가 일어날 확률은 0, X3가 일어날 확률은 0. 그러니까 세 개의 이벤트가 있지만 첫 번째 이벤트 X1이 일어날 확률이 1이고 나머진 다 0입니다. 이렇다면 엔트로피는 0이. 왜냐하면은 전혀 uncertainty가 없는 거죠. 무조건 항상 X1만 일어나는 거죠. X2나 X3가 일어날 확률은 다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불확실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이 일어날 확률이 1이면은 무조건 엔트로피는 0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불확실성이 그래서 이제 그 이 머신러닝에서 제가 이제 뭐 인트로덕션 시간에 uncertainty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uncertainty를 어떻게 매저하느냐. 하나의 방법이 엔트로피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엔트로피가 크면 uncertainty가 크다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엔트로피는 언제 최대가 되느냐 하면 모든 아웃컴들이 다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을 때. 즉 다시 얘기해서 P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세 개의 아웃컴 1, 2, 3가 있는데 뭐 이제 1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이 일어날 확률이 그 다음 크고 2가 일어날 확률이 제일 작습니다. Q라는 디스트리뷰션은 1, 2, 3 일어날 확률이 전부 다 3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 이 Q의 엔트로피가 P 엔트로피보다는 훨씬 큽니다. 가장 equally probable 할 때 쪽으로 가면 되죠. 크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일어날 확률이 같으니까 어떤 게 일어날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샤논의 엔트로피는 언제 맥스가 되느냐? 모든 아웃컴들이 일어날 probability가 동일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혹시 뭐 경마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경마를 생각을 하면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8마리의 말이 지금 이제 경주에 참가를 하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경마장에 있습니다. 그 8마리의 말이 경주를 하는데 친구한테 어떤 말이 1등을 했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8마리의 말이 그 승리할 그 확률. 첫 번째 말은 상당히 굉장히 좋은 말이고 잘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걔가 그 이 레이스에서 이길 winning probability가 2분의 1. 그러니까 한 두 번 참가하면 한 번은 우승을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말이 이길 확률 4분의 1, 세 번째 말 8분의 1, 네 번째 말 16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네 마리의 말은 64분의 1.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제 친구한테 이제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이제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말이 지금 계속 레이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그 레이스에서 이겼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도대체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최소한 몇 비트가 필요하냐는 거죠. 가장 적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트의 수는 얼마인가? 이 경우에. 아니 뭐 당연히 뭐 비트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뭐 당연히 더 표현하기야 쉽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비트 수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고요. 이 경우에 엔트로피를 갖다가 구해 보면은 이렇죠. 뭐 이제 처음에 생각은 야 이거 뭐 여덟 마리 아니에요. 여덟 마리면 2의 3승.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2에 여덟 마리 해갖고 3비트. 3비트면은 되는 거 아닌가? 여덟 마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쵸? 자,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답이고요. 엔트로피는 이제 이거는 전혀 probability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 8개의 그 아웃컴이 있다. 8개의 아웃컴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3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deterministic한 경우는 뭐 3비트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winning probability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winning probability를 갖다가 고려한다면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는 probability가 2분의 1이니까 information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로그 2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일어날 probability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말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4분의 1. 세 번째는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8분의 1. 네 번째는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16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 네 마리 그리고 네 개의 케이스니까 4를 다 곱하면 그리고 다 계산을 해보면 2bit. 즉, 평균적으로 이거를 describe 하는 데에는 2비트면 된다는 거죠. 아까 원래 8개 아웃컴이 있으니까 3비트라고 했지만 뭐 2비트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winning probability를 고려했을 때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코딩을 갖다가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자주 이기는 애는 우리가 뭐 두 번에 한 번은 뭐 첫 번째 말이 이겼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 걔한테는 어, 그냥 원비트짜리 코드를 갖다가 할당하고요. 두 번째 말에는 2비트, 뭐 세 번째 말은 뭐 3비트, 네 번째 말은 4비트,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5비트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할당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비트의 수는 이제 2비트. 그래서 엔트로피는 바로 그 평균적으로 필요한 비트의 가장 로우 바운드를 갖다가 얘기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샤넌의 엔트로피가 나와서 발전을 했고 그 이후에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라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같은 개념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에이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서메이션을 썼으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그냥 서메이션을 인티그레이션으로 바꾸면 어떠냐?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은 방향으로 이 샤넌의 엔트로피를 확정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채택을 한 것은 differential entropy라는 거고요. differential entropy는 단순히 summation을 integration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티그레이션 p of x 그러니까 그 density function 그 다음에 log p of x dx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log p of x의 expectation이 되죠. 근데 이거의 property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샤논의 엔트로피는 아닙니다. 그래서 negative가 될 수도 있어요. 즉 그러니까 항상 positive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unifo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negative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variance를 고정을 한다면 같은 variance를 갖는 것 중에서는 Gaussian distribution이 가장 differential entropy의 값이 높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어떤
univariate Gaussian 미니 뮤고 그다음에 variance가 시그마 스퀘어인.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제 그냥 random variable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즉 우리가 univariate이죠. 딱 랜덤 베리어블 하나. 그다음에 이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하면 랜덤 벡터가 되고 즉 그것은 멀티베리에이트. 그래서 univariate Gaussian 또 이제 multivariate Gaussian 즉 가우시안의 경우에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variance 로고의 variance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variance가 크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즉 평균적인 정보량은 베리언스가 크면 클수록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뭐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는 뭐 요 슬라이드에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뭐 이거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만 이 계산 과정을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굳이 이런 계산 과정은 안 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항상 뭐 probability든 marginal probability 그리고 이제 두 개의 random variable의 joint probability를 갖다가 생각했듯이 그럼 엔트로피도 joint 엔트로피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discrete한 random variable x하고 y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joint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냥 joint probability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joint probability의 역수 그리고 이거 뭐 expectation이니까 joint probability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joint를 product 룰에 의해서 marginal 그리고 conditional의 곱으로서 당연히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로그 요거 이제 곱하기는 그러니까 로그 곱하기는 각각의 로그 취한 거 더하기에 해당이 되죠. 즉 무슨 말인지 아시죠? 로그 A, B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 A 플러스 로그 B죠. 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 요 앞에 텀은 X 엔트로피고요. 자, 뒤에 텀은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조인트 엔트로피는 X의 마지널 엔트로피 더하기 그 다음에 Y given X의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됩니다. 그냥 뭐 참고하시고 자, 뭐 일반적으로 조인트 엔트로피는 각각 마지널 엔트로피 합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다음에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마지널 엔트로피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이 컨디셔널은 만약에 내가 x를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y에 남아 있는 그 uncertainty가 얼마냐라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당연히 그냥 y의 uncertainty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겠죠. 왜냐하면은 x를 알므로써 x하고 y가 뭔가 dependent 하되면은 x를 알므로써 y의 uncertainty는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얼마만큼 줄어드냐? 또는 이제 얼마만큼 dependency가 있느냐의 문제고요. 어차피 안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거나 같다. 이건 뭐 증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냥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그 이 y가 x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x를 알면은 y에 대한 거 전부를 아는 거니까 y에 이제 남아 있는 uncertainty는 하나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엔트로피는 0이죠. 만약에 x하고 y가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뭐 x 알아봐야 뭐 y의 uncertainty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똑같은. 그다음에 뭐 체인 룰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컨디셔널한 것들의 썸으로써 조인트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뭐 베이스를 그냥 바로 디렉틀리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러한 관계인데 뭐 일단 지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들어본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제 강의보다 조금 낫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고 계신 건가요? 뭐 어떠세요? 그냥 자, 좀만 더 버텨보자.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게 원래 사실은 맞는 생각이긴 합니다. 음. 원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다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버티고 계시고요. 계속 버티시면 그러면 더 많은 거를 갖다가 얻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길 바라며 듣고 있고요. 언젠가 모든 거를 깨달으리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고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하고 이게 다 맞습니다. 예. 제가 처음 시간에 그랬죠. 폰 노이만이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는. 근데 저도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가 그 배울 때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지금은 지금도 뭐 저도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하면서 버티지만 뭐 인생이라는 거는 원래 버티는 거 아닙니까? 네, 뭐를 하든지 버틴다는 거는 그만큼 강화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항상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지만은 일단 잘 버티고 계시고요. 자, 이제 이 힘으로 끝까지 몇 달 동안 잘 버티시면 그러면은 야, 이제 몇 달 뒤에는 야, 이건 내가 예전에 처음 배울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버텼는데 이제는 뭐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게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게 강의를 합니다. 저기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친절하게 강의를 하는 편인데요. 물론 예전에 학생들한테도 친절하게 강의를 했지만 제 강의가 되게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던 학생들도 사실 제 강의 거의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한참 뒤에 그런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교수님의 강의는 한 10년쯤 지났더니 이제 그 의미를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좋은지 몰랐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게 진짜 좋은 강의였구나라는 걸 갖다 깨달았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그게 막 금방 단순간에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그런 거를 못 느끼시면은 한 10년쯤 있다가 아 그래 맞아 그거 좋은 강의였어 이렇게 느끼시더라도 뭐 저는 좋습니다. 자, 크로스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랑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는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어떤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엔트로피가 계산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P라는 디스트리뷰션, 하나는 Q라는 디스트리뷰션. 그러면 이제 그 이 수식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HPQ 즉 크로스 엔트로피가 Q라는 디스트리뷰션이 P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Q의 역수의 로그를 취하고 이번에 expectation은 P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그 이벤트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sunny 그러니까 두 개 아웃컴, sunny, 하나는 rainy. 그리고 실제 해가 날 확률이 75%, 비가 올 확률은 25%.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그
인코딩을 갖다가 하고 싶은데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에요. Q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아, 해가 날 확률은 50%, 뭐 그다음에 비가 올 확률도 50%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생각하는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인포메이션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저 Q에 의해서. 그러면 써니, 그러니까 써니도 로그 2의 2분의 1이 역수니까요. 그 다음에 레인이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2, 그러니까 각각 원비트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 그런데 평균을 구할 때, average를 구할 때는 실제는 이제 true에 대해서 average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에 2분의 1이 붙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4분의 3.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4분의 1이. 그러면 4분의 3 로그 2의 2, 4분의 1 로그 2의 2, 즉 합하면 1비트가 돼. 아까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냐면 P의 엔트로피는 뭐 이제 이렇게 됐었죠. true만 그때는 있었고요.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평균은 P에 대해서 취하지만 실제 인포메이션은 Q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뭐 이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클래스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클래스는 레이블은 뭐냐? 타이거, 라이온, 캣. 그러니까 어떤 인풋 이미지는 호랑이, 사자, 고양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이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의 true 레이블은 타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핫 인코딩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타이거, 첫 번째가 타이거, 두 번째가 라이언, 세 번째가 캣이니까 1, 0,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아까 얘기한 true distribution P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핫 인코딩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probability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근데 이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프레딕션을 했느냐 그러면은 타이거 1 확률 0.7, 라이온 1 확률 0.2, 캣일 확률 0.1.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프레딕션 예측 값. 그래서 y hat 요거는 아까 뭐에 해당되느냐? Q라는 디스트리뷰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디스트리뷰션이죠. 세 개의 아웃컴, 타이거, 라이온, 캣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일어날 probability는 0.7, 0.2, 0.1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얘가 y hat이 바로 Q라는 디스트리뷰션, true label은 P라는 디스트리뷰션. 그럼 이제 우리가 H, P, Q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average는 true에 대해서 취하는 거고요. 각각의 그 인포메이션들은 Q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각각의 인포메이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로그 0.7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0.2 그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0.1 세 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probability가 곱해지느냐 그럼 이제 p 즉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이고요. 이게 1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0이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0이 곱해지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 마이너스 로그 0.7.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 로그, 내추럴 로그로 생각을 하면은 값은 0.36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에러랑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뭐 크로스 엔트로피 그냥 앞에
수식 따라서 그대로 계산했는데 근데 이제 한번 자 요게 이제 0.36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똑같이 true는 타이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프레딕션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0.5, 0.3, 0.2예요. 그럼 이때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타이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0.5, 마이너스 0 곱하기 로그 0.3, 마이너스 0 곱하기 로그 0.2, 즉 마이너스 로그 0.5. 자, 이거는 값이 0.9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프리딕션은 y 해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0.7, 0.2, 0.1이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y 해시 어떻게 됐느냐? 0.5, 0.3, 0.2예요.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더 좀 잘 프레딕션을 한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더 잘 프레딕션을 한 것 같습니까? 당연히 더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나은 거죠. 왜냐하면은 true가 타이거니까 타이거에 해당되는 probability가 높고 나머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잘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1번이 더 나아요. 2번보다는. 그러니까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세요. 1번인 경우는 0.36, 2번인 경우는 0.69. 그러니까 1번이 더 낫죠. 만약에 Q하고 P가 같다. 즉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true가 아니 우리의 예측 값이 100이다. 이러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0이죠. 마이너스 로그 1이 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로그에 1이 되기 때문에 0입니다. 즉 이거는 좀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니에요. probability가 true가 100인데 예측도 100면 가장 퍼펙트한. 그러니까 가장 퍼펙트 하면은 0.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값이 1에서부터 조금씩 더 작아질수록 크로스 엔트로피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그래서 로 쓰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뒤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가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뒤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엄청 중요한 개념, relative entropy 또는 뭐 KL divergence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혹시 뭐 KL divergence가 뭔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용어를 어떠세요?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들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KL 다이버전스의 KL은 사람 이름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callback 그다음에 L은 libeler 그래서 callback libeler divergence인데 이제 줄여서 그냥 KL divergence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를 뜻하느냐 그러면 이제 1950년대 나온 건데 일단 뭐 우리가 그냥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 두 개의 벡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x and y 두 개의 벡터 x가 하고 y가 있으면 그러니까 편의상 2디멘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자 x라는 벡터가 이렇고 뭐 y라는 벡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x하고 y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겁니다. 즉 x, y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이유는 벡터 x하고 벡터 y가 얼마나 가까운지 비슷한 건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신러닝에서는 뭔가 디스턴스 메저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가까운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얼마나 먼 건지를 보기 위해서요. 뭐 다양한 디스턴스 메저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벡터인 경우에 디스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거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러니까 x-y의 투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벡터 간의 거리는 먼저 우리가 쉽게 측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는데 두 개의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는 벡터와 벡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죠. 확률 분포와 확률 분포의 거리. 제일 많이 쓰는 하나의 매저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K의 divergence가 두 개의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뭐 두 개의 discrete한 probability distribution P and Q가 있으면 그거의 K의 divergence는 두 개 디스트리뷰션의 ratio, 비율의 로그를 취하고 그다음에 P에 대한 average, 민 값을 갖다가 P에 대한 expectation을 취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P와 Q의 다이버전스는 Q와 P의 다이버전스랑 똑같지가 않죠. 하나는 P에 대한 average이고 또 다른 하나는 Q에 대한 average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distance라고 부르지 않고 divergence라고 부르는 이유는 symmetric하지가 않았습니다. 거리라는 거는 x, y의 거리나 y, x의 거리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그럼 벡터의 거리를 볼 때 x-y 이거는 y-x나 똑같죠. 디퍼런스만 보면. 근데 얘는 안 그렇다. 그래서 얘는 이제 divergence라고 부릅니다. 뭐 property를 보면은 symmetric하지 않다. 지금 설명드린 거. 그다음에 항상 non-negative. 즉, 뭐 어떻게 됐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예. 그다음에 언제 0이 되느냐 하면은 똑같은 디스트리뷰션 이때 0이 되는 거죠. 두 개 같은 디스트리뷰션, 두 개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면은 그 KL 다이버전스는 이제 0이 됩니다. 음, 요거는 이 엔트로피를 뭐 사실 조금 또 다르게도 이렇게 뭐 해석을 하면은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P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엔트로피의 정의에 가서 우리가 엔트로피는 네, P of X 그다음에 로그 1 over P of X 이제 하죠. 이 이제 이 X의 어 크기 그러니까 X가 정의된 그 서포트의 크기를 그 스크립트 X라고 했을 때 그거에 이제 뭐 크기를 뭐 곱해주고 나눠줘도 똑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 로그의 그 곱하기는 이제 더하기로 되기 때문에 또는 뭐 나누기는 빼기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요 밑에 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뒤에 텀을 보면은 사실 이거는 그 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그 덴서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텀이 P라는 디스트리뷰션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간의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요게
크면 클수록 이거는 이제 뭐 컨스탄트고요. 만약에 고정이 돼 있으면 서포트가 그다음에 그럼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점점점 그 값이 줄어드는 거고요. 뭐 별로 안 떨어져 있으면은 유니폼에서 안 떨어져 있으면 값이 이제 작은 거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그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혹시 설명하는 윌스를 무릎 들어오면서 좀 네. 제가 한번 그 앞으로 좀 나가볼게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죠? 자, 요 개념은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다시 돌아와서 요게 그냥 1, 2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 설명하려는 그러니까 케일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어떤 거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일 다이버전스가 값이 작다는 얘기는 P와 Q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우샨을 생각해 보면은 이걸 잘못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의 가우샨 P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우샤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당히 많이 오버랩돼 있으면은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센터, 민값, 각각 P의 민, Q의 민, 얘네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은 이유는 보시면은 P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똑같고요. Q라는 디스트리뷰션도 센터가 똑같은데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는 Q는 되게 베리언스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Q는. 그러면 똑같이 이 센터는 똑같이 떨어져 있지만 이 위에 게 이제 조금은 더 P하고 Q가 가까운 거고 밑에 거는 P하고 Q가 더 먼 거죠. 오버랩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민값이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만 가지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복합적으로 베리언스도 고려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라는 거는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가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는 머신러닝에서 거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게 왜 maximum likelihood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브레이크 뒤에 이제 오늘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네, 10분간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그 우리가 그 P와 Q라는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그 보면은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Q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아, 뭐, 이렇다고 하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 계산하는 수식을 보면은 이제 P와 Q의 레이쇼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 뭐 이러한 포인트를 보면은 뭐 P도 꽤 이 값이 있고 Q도 꽤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레이쇼가 보면은 뭐 1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만약에 P하고 Q가 같다면은 그때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P하고 Q가 둘 다 이제 그 덴서티가 높은 데는 이제 별 문제가 없고요. P는 상당히 높은데 Q가 거의 없으면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P는 상당히 값이 큰데 Q가 굉장히 작다면
그러면 이 레이쇼는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이 KL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그때는 영역에 한해서는 상당히 값이 커집니다. 반대로 P 값이 아주 작다면은 작은 그 P의 density가 이제 굉장히 작은 영역은 이 레이쇼 값이 굉장히 작을 테니까 뭐 이 KL 다이버전스에 이제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디스트리뷰션이 같으면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0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이그젬플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설명드린 게 왜 중요한지 아직 잘 이해가 안 갔을 텐데 자,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디스크리트한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네 개 이벤트, 그러니까 네 개 아웃컴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P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처음 세 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고요. 사실 그러면 사실 나머지는 이제 0이래야 되는데 이제 편의상 굉장히 작은 값 입실론이라고 하겠습니다. Q라는 디스트리뷰션은 네 개의 아웃컴이 equally probable한 거. 다 전부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어느 그러니까 KL divergence between P and Q, Q and P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을 텐데요.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되세요? 두 번째가 당연히 더 크죠. 왜냐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영역은 P가 굉장히 작은데 Q는 꽤 있으니까 만약에 레이쇼가 Q over P라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 때문에 이제 케일 다이버전스 값이 커질 테고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제 이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가 훨씬 크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 생각해 볼까요?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가우시안으로 근사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Q라는 게 근사화된 디스트리뷰션인데 이렇게 근사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근사화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KL 다이버전스가 크냐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Q and P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Q가 꽤 있는데 P가 아주 작은 것들 케이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이버전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데는 Q가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그 P 값들이 다 작은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많죠. 지금 이 경우는 여기는 잘 커버가 되고 여기만 이제 그런 게 나타나니까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뭐야면은 Q가 작은 경우니까 뭐 우리가 별로 케어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음, 지금 KL 다이버전스는 이 경우가 훨씬 더 크다. 그럼 우리가 KL 다이버전스 관점에서 Q가 더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냐?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냐? 왼쪽이 더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냐를 봤을 때 당연히 KL 다이버전스가 작은 게 더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겠죠? 원래 주어져 있는 레퍼런스 P랑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피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첫 번째 커다란 피크에 중점적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 것이 지금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두 개의 피크를 고려해갖고 어중간하게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한 것보다는 KL 다이버전스 관점에서는 이 오른쪽이 더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요. Q가 이제 모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가깝게끔 모델링을 하는 것이
그냥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게 머신러닝의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오른쪽처럼 하는 게 케일 다이버전스 관점에서는 더 좋은 모델링이다. KL 다이버전스가 유일하냐? 아닙니다. 그냥 가장 많이 쓰는 다이버전스지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이버전스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maximum likelihood는 다 KL 다이버전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 설명이 돼서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은 일단 처음에 KL 다이버전스만 알면은 뭐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개 가우시안의 KL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가우시안의 mean과 variance가 뭐 mu1, sigma1, mu2, sigma2라면은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mean이 얼마나 separation 돼 있는지 그럴수록 그다음에 이 variance의 또 ratio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멀티베리에이션 경우 뭐 이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이버전스는 이제 더 중요한 다이버전스들은 뭐 브래그만 다이버전스라든가 F 다이버전스, 알파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뭐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알파 다이버전스는 이제 제가 이 아말이라는 분하고 같이 그 연구를 했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나이가 뭐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됐으니까 한 제 생각에는 80 중반이 좀 이제 넘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도 뭐 아직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젊은 시절에 엄청난 영감을 준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떤 하나의 새로운 분야를 갖다가 개척하신 분이고요. 어, 이분은 바둑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바둑이 아마 아마 한 아마 한 5단 정도 되나? 뭐 하여튼 바둑을 굉장히 잘 두세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저랑 거의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할 때 그럼 대부분 항상 거의 점심을 우동 아니면 소바를 많이 먹습니다. 물론 밥도 있는데 저는 소바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매일 점심은 소바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소바가 이게 지금 뭐죠? 모밀국수처럼 꼭 이렇게 차가운 것만 먹는 건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좀 우동하고 같은데 거기다 그냥 우동국수를 넣느냐 아니면 소바를 넣느냐 모밀국수를 넣느냐 이제 그거의 차이죠. 그래서 항상 따뜻한 그 소바를 많이 먹었고요. 근데 저랑 항상 그 이분도 거의 우동 아니면 소바 그래서 항상 둘이서 거의 국수를 먹었어요. 점심 때는. 근데 굉장히 점심을 빨리 드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리 드시느냐? 그랬더니 빨리 먹고 바둑 둬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드시고 가서 한 바둑 좀 두고 다시 일하러 오시고 뭐 그랬던 분이고요.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 질문을 그 자리에서 즉각 멋있게 답변한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3일을 잠을 안 자고 계속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도저히 될 듯 말 듯 될 듯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안 되면은 그냥 에이 잠이나 자자 이럴 텐데요. 될 듯 말 듯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 보니까 거의 3일을 그 문제만 계속 생각을 근데도 정확하게는 안 풀려서 3일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일째 되는 날 이분 오피스에 가서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칠판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셨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하고 그 논문을 갖다가 완성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그 마지막 maximum likelihood and callback matching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거의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유튜브에 뭐 하나 이렇게 좋은 설명이 딱 나오면 다 그거 보고 금방 그 이제 그게 그냥 다 보편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만의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좋은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뭐 차별성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빠른 시간에 어떤 하나의 정보가 전 세계에 금방 다 공유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러분이 이제 maximum likelihood라는 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주로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likelihood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parameterized density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supervised면은 뭐 p of y given x theta고요. unsupervised면은 p of x given theta.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관측할 그러니까 관측할 확률 얼마나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즉 다시 얘기해서 얼마나 그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 뭐 그러한 그 measure가 이제 likelihood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large n개 샘플이 있으면은 그럼 이제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갖다가 뭐 찾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사실 이 likelihood라는 거는 뭐냐? 모델 디스트리뷰션이죠. 모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모델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델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면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는 당연히 걔가 내래 디스트리뷰션에 가깝게끔 그래야 그 데이터를 갖다가 잘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거는 우리의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내래 디스트리뷰션에 상당히 가까워야 됩니다. 어떻게 가깝게 튜닝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튜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parameter.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뭐라 더 가우시안이다. 그럼 이제 우리의 그냥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만 튜닝을 해서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가깝게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unsupervised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large n개의 그냥 unlabeled 데이터 포인트들이 주어지고요. 걔네들은 어떤 underlying distribution에서 왔습니다. 자, empirical distribution이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equally likely, equally probable 하다는 뜻이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델타 x-a라고 쓴 거는 뭐냐 그러면 x가 a일 때만 값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0이다. 라는 뜻이에요. 델타 펑션은 즉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만 equally probable, 즉 3개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probability가 할당되는 이 probability mass가 바로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 네, 우리의 이제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데이터에 피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empirical distribution과 모델 디스트리뷰션 간의 KL divergence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갖다가 찾고자 하고요. KL divergence의 그 이퀘이션을 보면은 그러면 empirical 그리고 로그의 그 다음에 ratio 그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요 텀만 써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p tilde x 로그 p tilde x dx 마이너스 p tilde x 로그 px 기분 디타 dx 그렇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empirical distribution의 네거티브 엔트로피죠. 얘는 이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엔트로피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empirical distribution의 엔트로피는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그거를 뭐 맥시마이즈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뭐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로지 마이너스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뭐 우리가 마이너스를 빼면은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엠피리칼은 이렇게 델타 펑션들의 썸이 이거니까요. 쓰고 이렇게 이제 그 로그 p of x는 데이터고요. 이제 인티그레이션 델타 x 마이너스 a 그다음에 f of x dx. 자,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f of a예요. 왜냐하면은 x가 a일 때만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필터링이 다 돼서 인티그레이션에서 오로지 살아남는 거는 a일 때밖에 안 되죠.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즉 우리가 이 모델 디스트리뷰션과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얻어진 게 뭐냐?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 그러니까 즉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건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우리가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고 어떤 다이버전스를 썼느냐 KL 다이버전스 관점에서 매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콜백 매칭이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mutual information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거는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당연히 처음에부터 뭐 이게 잘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뭐 특별한 비결도 없고, 특별한 처방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는, 자꾸. 혼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해가지고 자기가 100% 만족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음, 아니면 혹시 여기 무슨 수업 듣는 분들 중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이 소프트웨어를 디버깅 할 때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러버덕 디버깅이라는 거요. 러버덕 디버깅. 러버덕 디버깅,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오리, 고무 오리 디버깅.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고무 오리라는 거는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생명체에게 이제 자기의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 비생명체에게 막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어디서 오류를 범했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디버깅을 할 때 그런 테크닉을 쓰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유명한 방법이고요. 이게 꼭 디버깅뿐만 아니라 뭔가 뭐 어디 틀린 점을 찾고자 할 때 뭐 이럴 때에는 꼭 뭐 넋이 아니더라도 비생물체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뭔가 오류를 잡아내고 그거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러버덕 디버깅이라고도 하고 러버덕킹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아주 고전적인 그러한 거고 여전히 고전적인 것들은 잘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꼭 뭐 러버덕 아니라 그냥 저 자신한테 굉장히 항상 설명을 하고 제가 답하고 그래서 저 자신이 100% 만족이 될 때까지
항상 합니다. 그래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강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진짜 마지막 mutual information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깜빡하고 그 콜백 매칭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요. mutual information 뭔가 서로 간의 정보. 그러니까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느냐 그러면 X와 Y의 mutual information은 그러니까 X의 엔트로피 마이너스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를 뜻하느냐?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게. 그럼 뭐 mutual information 즉 정의를 보면은 자, 뭐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거는 조인트와 마지널 곱의 KL 다이버전스. 일단 뭐 수학적인 정의는데 이게 뭐를 뜻하느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분자가 마지널의 곱으로서 표시가 되니까 캔슬 돼 갖고 0이 되죠. 즉, 그러니까 x, y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하면 그러면 mutual information은 0이다. 그러니까 이제 디펜던시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X하고 Y가 서로 뭔가 연관성이 많아질수록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점점 커지는 거고 두 개가 완전히 인디펜던트 하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해하는 하나고요. 또는 다른 각도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엔트로피로 써보면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 of y 마이너스 h of y given x. 그러면 h of y라는 거는 그 랜덤 베리어블 y에 있는 그 uncertainty죠. 그다음에 conditional entropy y given x의 conditional entropy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x를 안 대면은 그러면은 X를 알고 나서 Y에 남아 있는 이제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uncertainty가.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빼면은 얼마만큼 uncertainty가 X를 알므로써 Y에는 uncertainty가 얼마만큼 이제 줄어드는지 그 양이 바로 이제 mutual information입니다.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X를 알므로써 Y에 있는 uncertainty가 얼마만큼 제거가 되는지 뭐 그게 제거가 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0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X를 알므로써 생기는 uncertainty가 다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uncertainty들이 되게 자,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요것이 이제 X의 엔트로피고요. 요것이 Y의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H of X given Y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쪽이 H of Y given X. 그다음에 이제 요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X의 이제 uncertainty 그리고 빼기 그다음에 Y를 우리가 알므로써 알고 나서 그다음에 X의 이제 uncertainty.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Y를 보기 전에 X에 원래 있는 uncertainty고요. 그다음에 이 Y를 이제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런 알고 나서야 이제 X에 있는 uncertainty고요. 그럼 그거를 빼주게 되면은 그 X의 uncertainty가 Y를 알므로써 얼마만큼 이제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줄어드는 양이 0이다. 줄어드는 양이 0이라는 거는 뭐 y를 알더라도 전혀 이 x에 남아있는 uncertainty가 그대로 있으니까 만약에 인디펜던트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얘하고 같아짐으로써. 근데 이제 y를 알면 x에 남아있는 uncertainty가 상당히 거의 다 없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x하고 y가 굉장히 그 디펜던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mutual information은 얘가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되면은 상당히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mutual information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셰넌의 엔트로피, 그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라, 그다음에 이제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그거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의 관계, 그리고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대한 내용을 자, 봤고요. 그다음에 어, 조금 이제 벡터 캘큘러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뮤추얼 인포메이션 아니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관련해서 하여튼 이제 요번 주에 지금 온라인으로 배운 것들은 뭐 이번 주말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 받고 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벡터 캘큘러스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 뭐 머신러닝이라는 거나 뭐 딥러닝이라는 것이 다 학습을 하는 거고 학습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최적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은 다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즉 미분값을 기반으로 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분에 관련된 특히 벡터로 미분하는 벡터 캘큘러스나 그다음에 뭐 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알아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내일 더 많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아주 그냥 가볍게 일단 워밍업 수준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펑션 f of x는 x-1의 제곱 플러스 3.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미니마이저를 찾아라. 즉 뭐냐 하면은 이 펑션 밸류가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 그 최소가 되는 x 로케이션을 갖다가 찾아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3.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단 이건 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자, x 그리고 f of x 는 x가 1일 때 3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x-1의 제곱 플러스 3은요. 그럼 이거 어디서 최소가 됩니까? 당연히 x가 1에서 최소가 되죠. 예, 뭐 일단 그림으로 금방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최소점을 찾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x에 대해서 풉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분값이 0인데가 최소 또는 최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df of x dx는 자, x-1의 제곱 플러스 3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1 이렇게 되죠. 자, 이게 0이 지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는 1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제 그림 그린 것처럼 당연히 이 포인트가 미분 아니 0이 되죠. 뭐 이런 건 쉬운데 이제 우리가 벡터 매트릭스인 경우에 이제 벡터에 대해서 뭐 좀 미분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 n by n 매트릭스 A가 있고요.
m 디멘셔널 벡터 b가 있고 n 디멘셔널 벡터 x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x-b의 스퀘어드 놈이 최소가 되는 x를 찾아라. 이거 사실 리스트 스퀘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x-b의 스퀘어드 놈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A는 매트릭스고 X는 벡터고 B도 벡터예요. 그 벡터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거를 0으로 놓고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이게 이제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입니다.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미분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캘큘러스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뉴럴 네트워크 example을 보면은 자 뭐 어떤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input x 그 다음에 label 또는 response y.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뭐 어떠한 parameterized function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regression을 생각하면 square loss라는 거는 true response 값 target 이걸 이제 target이라고도 부르죠. target과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prediction이죠. 뉴럴 네트워크의 prediction. 그러면 이제 그 차의 제곱들을 모든 트레이닝 example에 대해서 다 썸해갖고 average를 취한 그게 이제 바로 스퀘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뉴럴 네트워크가 상당히 타겟을 잘 예측을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 프레딕션이 타겟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F는 non-linear function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막 θ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푼다고 자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의 에러 펑션 J라고 하면은 그럼 에러 펑션을 뭐 θ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어서 이걸 풀면 θ는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closed form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뉴럴 네트워크 F가 non-linear function인 경우는 뭐 그러니까 리니어면은 뭐 closed form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니멈을 찾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통 하느냐? iterative.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니셜 값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θ 1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θ 2로 업데이트를 하고 쭉 끊임없이 쭉 업데이트해서 finally 그것이 true solution으로 컨버지 되게끔. 그래서 이런 iterative and optimization 방법들로 gradient descent, 뭐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이제 second order 방법이 뉴턴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처에서는 그러니까 벡터 캘큘러스 조금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그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하는지 먼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되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iterative optimization 방법인 gradient descent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두 가지는 뭐 꼭 알아야 됩니다. 뭐 뉴턴 메소드는 뭐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뭐 이거는 뭐 딥러닝 시대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벡터 캘큘러스는 이제 미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레디안트라는 게 뭐를 뜻하느냐, 자코비안이 뭐냐, 헤시안이 뭐냐 이런 용어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뭔지 정도 조금 알면 좋습니다. 자, 미분, 편미분 보면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원래 미분의 정의를 보면은 어떤 펑션이 실수값에서 실수값으로 가는 펑션인데 그거의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x를 h만큼 변화를 줬을 때 펑션 밸류 f of x 플러스 h와 그 다음에 원래 펑션 밸류 f of x의 변화량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빼서 h로 나눠준 것이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h가 변할 때 조금 h만큼 변했을 때 펑션 값은 얼마만큼 변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 변화량 h를 아주 조금 점점점 0에 가깝게 보내면 그것이 바로 이제 미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 of x equal x square라는 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냥 그 포뮬러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미분값은 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x가 어떻게 돼요? f of x 플러스 h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f of x 플러스 h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나누기 h. 자, 그러면 x 플러스 h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이제 여기서 x제곱 캔슬되고 h를 갖다 0으로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 h도 캔슬돼서 2x 플러스 h고 h 0으로 보내면 2x.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x 스퀘어를 미분하면 2x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 미분의 그 기본 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그 룰들을 보면은 프로덕트 룰이라는 거는 어떤 f of x 곱하기 g of x 곱을 미분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에 펑션 f of x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펑션을 곱하고 플러스 앞에 펑션 곱하기 뒤에 펑션 미분한 거. 뭐 이거는 프로덕트 룰은 이제 뭐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f 나누기 g의 미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g의 제곱 분지 그 다음에 f 프라임 곱하기 g 마이너스 f 곱하기 g 프라임 그리고 이 두 개 펑션 더한 거의 미분은 각각 미분한 거의 합 왜냐하면은 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체인 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합성 함수입니다. 즉 x를 먼저 f of x 매핑 시키고 이 전체를 다시 g라는 함수에서 g of f of x. 뭐 그 노테이션은 뭐 g.f라고도 쓰는데요. 그때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f of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x에 대해서 f를 미분합니다. 뭐 이런 거는 다 옛날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거라서. 그래서 뭐 연습 삼아 조금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g가 뭐죠? 그러니까 h of x는 g하고 f의 합성함수인데 2x 플러스 1의 4승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f of x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g of f는 f의 4승.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h의 미분은 g 프라임 f 곱하기 f 프라임 x니까 g 프라임 f는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f의 3승 그 다음에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은 이렇게. 자, 뭐 로가리즘 미분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펑션이 있을 때 그거의 로가리즘이라는 거는 그럼 이제 이거는 두 개 펑션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f of x는 아이고 x 로그 x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즉 그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곱하고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렇죠? 그러면 dx는 1이죠. 즉 로그 x 그다음 플러스 x 그리고 로그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x 분지 1이죠. 이렇게 돼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로그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많이 접하게 되는 익스포넨셜 펑션. 그럼 이제 2의 x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익스포넨셜 펑션은 미분해도 그냥 그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의 wx 플러스 b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이거는 일단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죠. 2의 wx 플러스 b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wx 플러스 b를 어떤 하나의 변수 z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d, dx, 2의 g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dx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 미분하듯이 아까 어디 갔었죠? 네, 그죠? 합성함수 미분하듯이 이제 g 프라임 f 그다음에 f 프라임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지워지죠. 네. 그 뭐 이렇게 미분하는 거 그냥 뭐 빠르게 그냥 한번 뭐 기억만 되살리세요. 뭐 여러분들이 꼭 이거 미분을 갖다가 손으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근데 이제 또 너무 안 해보면 기억이 전혀 안 나니까 그냥 제가 하는 거 한 번만 쑥 보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가면 되고요. 지금은 뭐 미분은 다 전부 다 오토그래드가 다 계산을 해주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린 학생들은 자라나면은 이제 손으로 계산해 할줄 아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데 익숙해지다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까 2의 g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이거를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어, 그렇죠? 그냥 2의 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g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g dx.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d dx 그리고 f of 어쩌면 뭐 z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dg f of z 그리고 dg dx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 of z를 g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의 g가 되는 거고 dg dx라는 거는 g가 wx 플러스 b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w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g는 wx 플러스 b니까 이거는 2의 wx 플러스 b 더하기 그 다음에 w 여기 타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x분의 1, 뭐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아까 그 쿼션트 룰을 적용을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즉 쿼션트 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x제곱분의 네. 미분을 하면은 이건 x제곱분의 그 다음에 1 그리고 x를 미분한 거니까 1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면 0이 되죠. 반대구나. 네. 반대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면 잠시만요. 이 식이 어떻게 됐었죠? 네. 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있고 분모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모 미분하면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 제곱분지 1이 나오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강의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일단 뭐 다 뭐 뭐든지 다 기억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뭐 다 이해하려고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스치고 지나가도 어차피 또 뒤에 강의하면서 그런 내용이 또 나오면은 다시 한번 뭐 제가 강조를 할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